21장. 이주민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자그마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사람들, 40에이크의 땅에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들, 40에이크의 땅에서 나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거나 굶주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서부 전역에서 유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허둥지둥 돌아다녔다. 고속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개울처럼 흘러다녔고 도랑둑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커다란 고속도로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 중서부와 남서부에는 소박한 농사꾼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산업화의 물결에도 변하지 않았고 농사의 기계를 사용한 적도 없었으며 기계가 개인의 손에 들어갔을 때의 힘과 위험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라면서 산업화의 모순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들의 감각은 산업화된 삶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여전히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계들이 그들을 밀어내자 그들은 고속도로로 몰려 나왔다. 그러한 이주의 경험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고속도로, 길을 따라 생겨난 야영지들,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과 굶주림 그 자체, 이런 것들이 그들을 바꿔놓았다.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바꿔놓았다. 끝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생활이 그들을 바꿔놓았다. 그들은 이주민이었다. 또한 사람들의 저기가 그들을 바꿔놓고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침입자를 물리칠 때처럼 무리지어 무장을 했다. 곡괭이를 들고 나온 사람들, 엽총을 들고 나온 사무원과 가게 주인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맞서서 세계를 지킨다고 생각했다. 고속도로로 몰려 나온 이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서부 사람들은 겁에 질렸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했다. 배를 고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배고픈 자의 눈을 처음으로 보았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주민들의 눈에서 욕망의 불꽃을 보았다. 도시 사람들과 온화한 교회의 시골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데 모였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은 사람이고 침입자들이 나쁜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달랬다. 원래 싸우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야 하는 법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망할 놈의 오키들은 더럽고 무식해. 놈들은 타락한 색광들이야. 저 망할 놈의 오키들은 도둑이야. 놈들은 무엇든지 훔칠 거야. 놈들은 소유권이라는 걸 전혀 몰라. 마지막 얘기는 사실이었다. 재산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재산을 가진 사람의 고통을 어찌 알겠는가? 마을을 지키려 나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놈들이 병을 퍼뜨려. 놈들은 더러워. 놈들이 학교에 다니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놈들은 이방인이야. 자네 누이가 그런 놈하고 데이트를 한다면 어떻겠어?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그쳐 잔인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무리지어 무장을 했다. 곤봉, 독가스, 총으로. 여긴 우리 땅이야. 저 오키들이 멋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사실 무장한 사람들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자신은 이 땅이 자기 소유라고 믿었다. 밤에 훈련을 받은 사무원들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작은 가게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서랍에 가득 찼던 차용증뿐이었다. 하지만 빚이라도 있다는 것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사무원은 이렇게 생각했다. 난 일주일에 15달러를 받아. 망할 놈의 오키들이 12달러에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작은 가게 주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빚이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어? 이주민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흘러들어왔다. 그들의 눈 속에는 굶주림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주장도 없고 체계도 없었다. 그들이 엄청난 숫자로 몰려온다는 것, 그들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일자리가 하나 생기면 10명이 그 자리를 잡으려고 싸웠다. 낮은 품삯을 무기로 싸웠다. 저 사람이 30센트를 받는다면 나는 25센트만 받겠다는 식이었다. 저 사람이 25센트를 받는다면 난 20센트만 받겠어. 아니야,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 15센트만 받겠어. 나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할 거요. 당신도 우리 애들을 한번 봐야 해요. 몸에는 부스럼이 생기고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해요. 바람에 떨어진 과일이라도 하나 찧어주면 아주 우쭐해져서 난리지. 난 고기 한 점이라도 사기 위해 일을 할 거요. 이건 좋은 일이었다. 품삯은 내려가고 물가는 계속 높았으니까. 대지주들은 기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더 많은 전단지를 뿌렸다. 그래서 품삯은 내려가고 물가는 계속 높았다. 오래지 않아 우린 다시 농노들을 거느리게 될 거야.
대지주와 기업들은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다. 대지주가 통조림 공장을 사는 것이다. 복숭아 배가 익으면 지주는 과일값을 키우는 값보다 싸게 후려쳤다. 통조림 공장 사장 자격으로 과일을 싼 값에 사들인다. 통조림 가격을 높게 유지해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통조림 공장을 소유하지 못한 대소규모 농부들은 농장을 잃어버렸고 그 작은 농장들은 대지주와 은행과 역시 통조림 공장을 소유한 기업들 차지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농장의 숫자가 적어졌다. 소규모 농부들은 도시로 이주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돈을 빌려 쓸 곳도 그들을 도와줄 친구나 친척들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 역시 고속도로로 나섰다. 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살인이라도 저지를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기업들, 은행들도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 농사는 잘 되었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도로로 나섰다. 곡식 창고는 가득 차 있어도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구루병에 걸렸고 펠라그라 병 때문에 옆구리에서는 종기가 솟아올랐다. 대기업들은 굶주림과 분노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어쩌면 품삯으로 지불할 수도 있었을 돈을 독가스와 총을 사들이는데 공자금과 첩자를 고용하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람들을 훈련하는 데 썼다.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은 개미처럼 움직이며 일자리와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